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일가가 앞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2조 원입니다. 고 김종주 넥슨이죠. NXC 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6조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18년에 이미 9,215억 원의 상속세를 낸 바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가 요즘 화두인데요. 일부에서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왜 깎아줘야 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속세가 화두죠. 네, 이제 12조 원이니까요. 뭐. 네, 삼성이 내는 것이. 상속세는 사실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휩싸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보통 부자들이 내는 건데 그 상속세 문제에 왜 나라 또는 이제 이런 언론이 관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의견도 팽팽했습니다. 우선 상속세가 얼마 안 되는 세금은 분명합니다. 상속세는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세수가 연간 2조 2,500억 원. 네. 그리고 상속세를 낸 사람은 7,000명 정도였습니다. 매년 사망하는 분들이 한 30에서 35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상속세를 한 7,000명이 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적은 분이, 그러니까 전체의 한 2, 3%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상속세를 낸 분들이요 2%에서 3%로 늘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강남등 이런 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야 할 분들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속세랑은 상관없어 했던 사람들이 네.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네. 상속세를 내야 될 대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관심입니다. 상속세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에 특히 많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지금 최 기자 얘기처럼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 됐습니다. 네. 또는 상속세를 앞으로 내어야 하는 군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강남집 요즘 한 채 갖고 있으면 2, 30억 진짜 훌쩍 넘는 분들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나도 상속세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네. 두 번째는 삼성 일가가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아, 삼성에 돈이 많은 것도 알았고 상속도 지분을 받아야 되니까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알았는데 12조 원이나 낸다고? 그러니까 뭐 LG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LG랑 삼성이랑 그 네.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한 12배가 차이 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는. LG 그때 9천억대만 해도 놀랐는데 이번엔 12조 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상속세가 이제 화두가 됐겠죠. 그래서 이 김우철 서울시립대 조세학과 교수는 아마 이번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늘었고 그리고 삼성 일가의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 놀란 국민들이 많았다. 이제 상속세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산층들이 늘기 시작했기 때문에 활발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전경련이나 경총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번에 좀 상속세 손보자 이런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답이 없는 세금이더라고요. 왜 답이 논쟁이 없습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논쟁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네. 답이 없다. 네. 예. 왜 답이 없냐면요. 상속세는 이걸 이제 오문성 이제 한국 이분이 지금 무슨 협회장 상속이 아니라 조세 협회장을 맡고 계세요. 네.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속세라는 것은 세금은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에는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대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 네. 법인들 중에도 이익을 내지 못하면 법인세를 물지 않아요. 네. 이익을 내는 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그 이유는 국가라는 것이 일종의 개인과 법인을 좀 보호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치안 지금 보호받고 있죠, 국가로부터. 그렇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도 이제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있죠. 이런 것을 국가가 해준다는 생각하에 우리의 소득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국가에 떼내어 준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적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일단 불로소득으로 보는 쪽에서 내가 1억 원에 매집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시간이 지나서 10억 원이 됐다. 그 차액인 얼마에 대해서 이거는 불로소득이니 뭐 국가가 좀 낸다. 이런 뭔가
학자들이 많이 논의도 하고 예를 들어 학회지에도 실리고 나름 이렇게 뭔가 근거를 갖고 있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죽으면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도대체 자산 보유가 많은 사람은 죽는 건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도 죽는 거고 자산 보유가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네. 근데 자산 보유가 많은 사람은 죽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우선 그냥 단순히 사망이라는 원인에서 보면 이거는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난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써주신 걸 보면 자식 세대로의 자산 불평등을 사회가 심각하게 여기면 네. 과세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네. 이게 상속세의 기준이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네. 금액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금액은 없고. 네. 그러니까 상속세를 매기는 건 지금 법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억 이상은 얼마 내고 이렇게 과표는 있어요. 그런데 네. 상속세 자체를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상속세 좀 내야 되지 않아? 왜? 부의 대물림을 하면은 안 되니까 자식이라고 해도 왜 부모가 벌은 재산을 그냥 갖고 시작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 재산 중에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자.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여기면 사회 구성원이 부과하자 그러면 부과하는 거고요. 근데 어느 사회에선가는 아니 내가 보기엔 뭐 그게 불평등한 것 같지 않은데 아버지가 뭐 번 거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그 자식이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과세를 해. 오히려 그 자식이 받아서 다른 쪽에 뭐를 사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과세를 해서 추징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말 그대로 상속세를 그렇게 받아보면 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삼성의 12조 원의 금액은 네.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예,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에 이제 세율이 있죠. 최고 과표 구간이라 그래서 보통 상속세는 절반을 일단 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이 할증료라 그래서 거기에 10%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주식에 간단히 말해서 아주 단순 계산으로는 내가 100억을 받으면 6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죠. 상속세로. 네. 그게 다 주식에 그 사망했을 때 당시에 주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세율을 정해진 세율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 이것을 홍란희 여사와 3남매 이들이 다 받는다고 승계했다고 했을 때 이들이 내야 될 세금의 추산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졸부들 재산이 한 30억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식한테 물려준대. 네. 근데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별로 없어요. 뭐 30억 갖고 있는 사람 많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상속세를 안 냅니까? 안 내는 과표 구간이 있습니다. 과표 구간이라는 네, 건 과표 구간에 따라서 그건 나라에서 정한 거죠. 그 구간을 손보자는 왜냐하면 그 과표 구간 때문에 강남의 일부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옛날에는 과표 구간이 2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남 집값이 30억이 됐으니까 네. 과표 구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과표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과표 구간에 따라서 보통 서민은 내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거였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요. 낼 수밖에 내야죠.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당연하죠. 집이 자산은 올라가면서. 높지만 현금은 없지만 그거를 내야죠. 음. 그러니까 그 자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네. 아니면 자산을 팔아서 내거나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눈여겨볼 점은 이 상속세라는 거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또는 얼마의 세율로 내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답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적인 상속세도 없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상속세가 이렇게 정형화된 게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물려줄 돈도 없지만 네.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자식들에게 항상 뭐 전셋값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줘야 된다. 내가 아끼고 살다가 이 내 재산 중 일부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민족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상속세에 대한 과표 구간이나 이런 것은 OECD의 가장 최고 수준이어서 지금 오늘날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선대가 잘 살아서 내가 뭐 금수저에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선대가 못 살지만 그거를 보고 너무 싫어서 내가 되게 열심히 해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못 살았는데 내가 잘 살게 되는 계기에 자식이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더 잘 돼서 얘네한테 조금이라도 그렇죠. 더 편한 그런 좀 아이러니해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속세 폐지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요. 찬성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폐지론과 찬성론을 전부 다 공정하게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그쵸. 판단하실 수 있고 아니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사실은 연예인들 중에 일부는 부모한테 외모를 좀 좋은 외모나 이런 DNA를 받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외모가 좀 좋아야 네. 연예인을 하잖아요. 아니면 대대로 의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DNA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되지 않냐. 뭐 그럴 충분히.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도 취재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만약 필요가 없다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뭐 세금은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명목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속세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내야 되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네. 뭐 지금 막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막 외국 돌아다니고 막 그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되게 잘 살고 하는 게 편한 뭐 그렇죠. 재벌의 삶이라는 게 또. 그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게 상속세를 뭐 깎아야 된다, 폐지한다 그게 아니고요. 상속세 자체, 이 세금 자체가 규정이 모호하며 사회적인 그렇죠. 구성의 합의에 따라서 폐지를 하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올려도 됩니다. 사회 구성원이 왜 상속세가 50%밖에 안 돼? 상속세는 90%가 되어야 돼. 만약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다면 그렇게 그렇죠. 합의가 되면 올려도 되는 굉장히 규정이 애매모호한 그런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객관적으로 한번 뭐 판단해 보시죠.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